네네.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뭐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종목들은 잘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어제 그 얘기 해드렸었죠. 그 반도체 쪽 조심하시라고. 근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가 왜 급락을 했는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개별주들은 왜 멀쩡했고 오히려 다 더 잘 올라갔는지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제목에 써놨지만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제 한동훈 정책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 어젯밤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한동훈 씨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개미들이 이제 또 겁먹어가지고 막 그 테마주들 막 종목들 던졌잖아요, 그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춘천 출마와 관련된 에드바이오텍 시간에 급등했죠, 상한가 갖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에드바이오텍, 그 다음에 뭐 깨끗한 나라 이런 것들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일단 오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 이상 급락 마감을 했고, 그죠? 코스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증시는 마이너스 0.8. 여기는 뭐 크게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락 출발했는데 그냥 현상 유지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매도는 거의 코스피 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어제 그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새해 첫날이었죠, 미국도. 미국의 다우지수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보합. 근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6% 급락했죠, 그죠? 급락한 원인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애플이 3% 폭락한 것도 있지만, 애플 3% 폭락하면서 이제 그 M7이라고 불리는 그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인텔, 엔비디아, 특히 AMD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했죠. 3% 넘게. 그래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자꾸 너무 반도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게 얘기한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게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를 권하는 자리가 아니라 팔 자리다. 그렇죠? 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리지 여기는 살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물론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하루 좀 세게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가 끝났나요? 뭐 내일부터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나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요걸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것만 영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보시면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참을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소량 순매도를 나타냈거든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건데, 누가 문제냐? 금융투자를 포함한 기관이죠. 보시면 기관이 거래소에서 1조 2천억 원 순매수, 순매도, 죄송합니다. 순매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금융투자가 1조 원어치 내줬어요. 거의 다 팔았어요, 기관들. 코스닥에서도 이제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200억 순매도하면서 코스닥에서도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거래소 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뭐를 많이 팔았을까요? 네, 보시면 다 많이 팔았어요. 여기 오늘 거래소 쪽에 기관이 팔아치운 업종인데 눈에 띄는 데가 어디예요? 5,800억 이상 순매도를 한 전기전자. 전기전자가 뭐겠어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반도체죠. 미국의 반도체 딱 꺾이니까 대번 팔아먹잖아요.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도체 많이 사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기관이 팔아먹는 거 보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팔까봐, 그죠? 그냥 남들보다 먼저 판다고 그냥 갖다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화학 업종도 많이 팔았고, 전반적으로 다 팔았는데 특히 이 두 개, 그리고 여기 금융업종,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도 800억 순매도, 철강금속도 500억 순매도. 그래서 오늘 이 거래소 쪽에 대형주들 보시면은 마이너스 3%짜리 음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차트 보실까요? 잠깐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기관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잘 가다가 한 대 때려버리죠. 누가 그랬다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 3.9% 급락했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3%.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여기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마이너스 3%, 4%예요. 현대차 마이너스 3%, 포스코도 3%, 기아도 마이너스 3%, 네이버하고 LG화학은 마이너스 2%, 삼성 SDI 마이너스 4%,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5%. 2차전지 좋다면서요? 좋긴 뭐가 좋아요? 들이붙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 신한지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자꾸 올라가고 있어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믿지 마시라고. 기관은 어느 날 싹 팔아치운다니까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제 그 시황 잡아드릴 때, 어제 새해 첫날이었는데 시황 잡아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2월 달에 개미들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 그죠? 네. 12월 1일부터 32일까지 개인이 순매도한 게 거래소에서만 7조 5천억 원이다. 엄청나게 많이 판 거다 그랬죠. 근데 이걸 일별로 보시면 막 12월 28일 날 1조 3천억 원씩 하루에 순매도라고 막 그랬어요. 그 전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다음날 1조 원, 12월 20날은 1조 5천억 원, 12월 14일, 15일 1조 3천억 원, 1조 1천억 원씩 미친듯이 팔았거든요, 개미들이. 그러면 마음을 먹었으면 나가든가 그냥, 그죠? 근데 오늘 보세요, 또 사요. 1조 3천억 원을 또 사요. 네? 미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할 바에는 그냥 우체국 가서 그냥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 넣어놓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적금 통장에 돈 넣어놓는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렇게 돈을 날릴 바에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초에 막 반도체 관련주들 막 올라가니까 또 따라붙은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7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이걸 개인이 다 샀다니까요. 뭐예요 이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벌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모아놓으면 이상해져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뭉치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요. 네. 그래서 모이면 이상해지더라고. 개인들끼리 마음을 모으거나 돈을 모으거나 생각이 모이면 이상해지니까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근데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3%나 급락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별로 하락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지금 뭐 개별주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이상 급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코스닥 쪽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상승 660개, 하락은 800개 정도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보실래요? 코스피 대형주 쪽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가끔씩 보여드리는 건데, 그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3%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 쪽 대형주는 마이너스 2.6, 즉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그러면 중형주는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0.8. 자, 1% 미만이죠. 별로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중형주는. 그러니까 대형주의 3분의 1밖에 안 빠진 거예요. 코스피 소형주는 얼마 빠졌을까요? 마이너스 0.2예요. 이게 뭐예요? 소형주 반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소형주 장세라니까. 이거를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계속 얘기했죠. 특히 12월 달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내년은, 즉 올해는 소형주 장세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쭉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하시면 된다고. 테마주 매매 잘하는 전문가들 중에 시황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저 말고도 있는데 많지 않다니까요. 테마주 하는 사람은 테마주만 봐요. 차트만 띄워놓고 계속 그만 하거든요. 근데 전 테마주 얘기하면서 반도체, 뭐 미국의 주식들 쭉 보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균형 잡히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소형주 장세라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TV 틀면은 뭐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하네 못하네,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이 침체네 아니냐 맨날 그 소리만 하죠.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가는지 대형주가 가는 건지 그런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왜?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유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왜?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 바닥에서 직접 배우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무튼 테마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시황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테마주 얘기하러 가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큰 걸 먼저 잡아놓고 테마주 이런 종목을 보러 가야지, 큰 것도 안 잡아놓고 종목 보러 간다? 그러면은 다치는 거예요. 아까 그 개미들처럼 12월 달에는 미친듯이 팔다가 연초가 되니까 막 급등하거든요. 그때 미친듯이 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냐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지금 왜냐면 뒤에 종목도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결론이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지 서서히 또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미들 더 매수하게끔 하려고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주하고 반도체주들이. 네. 그리고 오늘 기관이 대량 매도해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특히 중소형 중에서 소형주는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제 개별주 얘기를 해드려야죠. 오늘 일단은 여기 동신건설 있죠. 이재명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라고 얘기될까요? 이재명 씨가 상태가 어떤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공개를 안 하니까.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서 브리핑을 하죠. 뭐가 이상하다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거나 네. 동신건설이 이재명 테마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혼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혼자서 자기 멋대로 26%까지 장중에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9%로 끝났습니다. 혼자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재명 테마주 중에 토탈소프트 오늘은 아예 가지도 않았고요. 오리엔트 전공 네, 뭐 조금 5% 올라가다 말고 바로 음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산 INT 오늘 뭐 플러스 1%로 끝났고요. 그쵸?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갔다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동신거사 하나만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그냥 쏜살같이 올리고서 그냥 끝났습니다. 아침에 동신건설이 올라가길래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 그쪽 대선주 쪽을 교란시킨 거거든요. 자기 혼자서 올라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다른 것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근데 아무튼 아침에 한 10분 정도 올라가다가 끝났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테마주로 움직인 것들을 쭉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하죠. 자, 일단 보시면 일단은 어제 저출산 관련주 어제도 강조 많이 했었죠, 그죠? 아가방 컴퍼니 우리 방 보유 종목이다 어제 대놓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사지 마시라고.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저녁 방송 때 이런 종목들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방 보유 종목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다 팔았거나 우리 팔 거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후발주와 사셔라, 그런 뜻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물량 떠넘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어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물량 조금 줄여드리고요. 줄이고 싶은 사람 줄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저출산이 요즘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개미들이 이번에 한동훈 정책주로 막 뭐예요, 이민 정책주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죠? 아니면 뭐 출마 관련된 그쪽 종목들 많이 사고 막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제 투매도 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 저출산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상한가 나와서 그런데 상한가 나오기 전 단계에 보시면 어때요? 어제 얘기 드렸지만 계단식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온 건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꿈비도 그랬고 뭐 토박스 코리아, 특히 제로투세븐, 꿈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뽑았는데 아까 보니까 모나리자도 그걸로 올라가더군요. 근데 이게 아가방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대장인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아가방이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움직였던 게 재작년 8월 그리고 작년 3월 달이에요. 올해 여름에도 움직였었고, 왜냐면 올해건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했으니까요, 그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꾸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이 앞뒤로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미국이 연준 의장이 처음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 안 했었는데 말 바뀌어가지고 그때 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막 올렸잖아요, 그죠?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그때 폭락했던 거예요. 3월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미국의 실리콘은행 파산하고 뭐 망한다 그래서 끌려 내려왔던 거예요. 저점을 찍었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나 저출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가 폭등하면서 증시를 교란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급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다시 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형태로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왜? 여기 보시면은 거래 많고요. 여기도 이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려다가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매물대가 제일 많은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이 구간인데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가 이 매물대까지 올라올 때를 잘 보세요. 올라올 때 잘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없죠. 이 매물대까지 왔는데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 떨어지겠네. 왜? 어우씨, 거래가 이렇게 많고 매물대도 되게 많은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어? 맨날 저출산 간다 하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뚫었다고요. 근데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냐면 한 4,500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보면은 4,300원에서 4,700원, 즉 4,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방 종목인데 이거 자랑하려고 그냥 얘기할 거면은 수익 얼마큼 났다만 얘기하고 치우겠죠. 근데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뚫는 게 지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료로 참여하신 분들도 공부 삼아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부시켜드리려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매물대까지 왔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오늘 급등할 때 잘 보시면 어땠냐, 분차트를 보면 되겠죠. 자, 5분 봉으로 볼까요? 아까 4,300원에서 4,500원 사이라고 했잖아요. 4,300원, 4,700원 여기 있죠. 여기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인데 여기를 뚫을 때 어떻게 뚫어요? 그냥 직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돈 들어오니까 바로 쭉 끌어올려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물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매물대는 있어요. 왜냐고요? 매물대 차트 켜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면 매물대 제일 센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통과해버리죠. 그 얘기 뭐냐면, 그 얘기는 세력이 여기에서 주식을 들고 있었단 소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매물대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거래도 없이 돌파하죠. 세력이 물려 있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 때, 작년에, 그죠? 특히 작년에 되게 힘들 때 많이 위로해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다. 세력도 많이 물렸다. 그러니까 참아라 그랬잖아요. 참으라고. 이제서야 끌어올린 거예요. 올라갈 때 어때요?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죠. 상한가가 많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잘 보시면은 상한가가 풀렸느냐, 중간에 여기 잠깐 풀렸었어요. 잠깐. 근데 거래도 보시면 이게 다예요. 여기도 잠깐 풀렸었어요. 맞죠? 아, 풀린 건 아니구나. 거래만 좀 나왔구나. 네. 그건 뭐예요?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그냥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상한가 중에 되게 좋은 상황. 그리고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매물대 그냥 통과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회원들이거나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손절 안 하고 세력이 매집돼 있다고 믿고 버틴 종목들, 거기서 수익들이 많이 나세요. 이런 데서 수익이 났을 때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아요. 진짜 위로 많이 받는다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식을 했구나.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 회원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간다 이제. 중간에 뭐 한 번 더 산 적도 있는데 그거 옛날에 다 싸게 산 건 다 팔았고, 기존에 들고 있던 거 오늘 상한가를 봤습니다. 내일 아마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보니까 30에서 50%까지도 수익이 나셨거든요. 많게는. 그러니까 내일 뽑으면 또 잘 팔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가기 시작해요. 이 저출산 쪽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꿈비도 보시면 자박자박 잘 올라오고 있고, 꿈비는 여기에서 걸리죠. 오늘 고점이 여기니까, 그죠? 꿈비는 왜 여기서 걸렸을까요? 상한가 못 가고. 네. 매물대잖아. 이건 진짜 매물대. 왜냐면 무상증자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가 뚝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팔아먹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쌈지엔터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신용이 많아서 그래요. 신용 늘어난 거 보면은 혀를 끌끌 찹니다. 네.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오늘 굉장히 강했죠. 제로투세븐은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는 여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저출산 관련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해도 주식이 안 갈 때가 있고 안 심각한데 갈 때도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눌림목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잘 만들어 놓고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죠. 이게 오늘 우두머리인데 그 다음에 17%로 끝난 제로투세븐 보세요. 잘 만들어 준비를 잘 해놨고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삼성출판사 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설명을 여기서 길게 안 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깃발이다. 옛날에 자주 나오던 깃발용 눌림목이거든요. 깃발이 영어로 플래그죠. 플래그 타입. 깃발용. 요거예요. 전형적인 깃발. 딱 나오고 오늘 뽑더라고요. 어제 그랬거든. 이거 눌림목이라고. 요즘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무슨 눌림목이냐 이제 그렇게 따진 사람들 많은데 아니다 이거 눌림목이다. 윗꼬리가 많지만 눌림목이라고 그랬거든요. 뽑잖아요. 오늘 20% 이상 뽑았었죠 장중에. 조금만 더 했으면 상한가도 찍을 뻔했어요. 여기 가니까 토박스 코리아 같이 급등. 차트 똑같죠? 이것도 깃발이고요. 네. 거래 C를 말린 다음에 날아가잖아요. 눌림목이라니까요.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강의를 그게 그냥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눌림목 많이 나올 거다. 뽑았죠? 그 다음에 굳이 막 위에 떠 있는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바닥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꿈비도 보시면 눌림목이고. 근데 올라갈 때 잘 보시면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가 맞아. 돈 들어온 거라니까. 토박스 코리아 거래 앞에서 많이 나오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것도 눌림목이 맞고. 그 다음에 메디앙스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거래 들어온 거 보세요. 평상시보다 많죠? 네, 평상시보다 많지.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러리 든 게 아니라고.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테마주 중에 오픈롤 있죠. 이게 이민정책주였는데 이거는 살아남았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죠? 오픈롤 어제 이 오픈롤이나 이 이민정책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또 드렸지만 이게 눌림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를 한동훈 씨가 그 총선 불출마 선언했을 때 잠깐 나갔었지만 어때요? 다시 들어왔고 오늘 거래가 보세요.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데 무려 15% 급등 나왔고 어떻게 끝났죠? 박스권을 돌파했죠.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내일 바로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뭐 하늘만 알겠죠. 근데 어쨌든 박스권을 뚫어놨어요. 뚫어놓고서 바로 못 가고 약간 시간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죽은 듯 했으나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한 거였는데 개미들이 이제 좀 투매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여기서 손절했으면 9,000원대에서 잘라낸 건데 지금 13,000원대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9,500원 대비 지금 40% 올라갔어요. 미치는 거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요렇고 뭐 여기 비상교육 같은 것도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여기서 그랬지만 슥 올라오죠. 많아요 이런 거. 그 윌비스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관련주 윌비스를 보면은 어제는 삼보산업이 세게 올라왔죠. 어제 요렇게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윌비스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리는 거죠. 어제는 이게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세게 올라왔죠. 오늘 장중에 한 10%. 이게 단톡방에 추천 나갔어요. 이건 저가주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윌비스가 원래 저가주가 아니었어요. 멀쩡했던 회사인데 뭐 작년에 금리 인상에 뭐 2차 전지에 막 아주 그냥 네. 생고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제 양반인데 본의 아니게 몰락을 해가지고 네. 멸문지화를 당할 뻔하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빨리 1,000원짜리 돼야죠, 그죠? 네, 동전돼 버렸어요. 네. 어쨌든 그겁니다. 그 잡주는 아니란 소리예요. 네. 이런 것도 올라가고 이게 단톡방에 추천 나갔던 게 있었는데 오늘 그쪽 단톡방은 매도 사인이 나갔고 그쪽에 수익 났습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원유큐브는 점상이 아니고 거의 뻥상이라 하죠. 뻥상. 상한가 갈 것 같은 뻥을 쳤어요. 이렇게 끝났고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DTNC
어제는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중에 10% 가까이 급락시켰었죠. 그렇죠? 네. 눌림목인 거 이거 눌림목으로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단기 눌림목. 근데 이거는 정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일반인들한테는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거칠어서 네. 매매를 좀 잘하는 사람은 해봐도 괜찮아요. 눌림목이거든요. 근데 누르는데 뭐 1%, 2%, 3%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한 20% 이상 눌러요. 잘못 샀다가는 마이너스 한 20% 손실 났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이건 아마추어용이 아니 프로용이지. 네. 근데 어제 음봉 맞았던 DTNC 아로는 오늘 10% 급등. 아리까리하게 해놨죠, 그죠? 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많이 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뭐 대선주건 뭐건 간에 개별주 테마주 공략할 때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수익 내던 것보다 더 수익을 더 내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에서 팔 거 15%, 20%에서 팔고 20%에서 매도할 거 25%, 30% 그렇게 할 거라고. 네. 전량 매도하고 끝낼 거 물량을 좀 남겨놓고 더 끌고 가겠다. 50% 이상 수익 내려고. 아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는 이유는 문자 받은 회원들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목표가를 낮출 때가 아니라 목표가를 높여야 됩니다. 목표 수익률. 이게 그냥 뭐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지금 중소형 특히 테마주들 이제 가는 장이 맞다. 그런 걸 어떤 걸 보고 그런 건 이제 종합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특히 여기 DTNC, 아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차트가 굉장히 거칠죠, 그죠? 근데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오면은 올리는 거예요. 이제. 아까 아가방 컴퍼니처럼 앞에 매물대 무시하면서 날라버리죠. 그러니까 초짜들처럼 그냥 매물대에서 다 팔아버리면은 10에서 20%짜리 수익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매물대를 제껴버리면 수익이 30에서 50% 이상짜리가 나와요. 실은 이제 스윙이나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 냈죠. 최근에는 왜? 맨날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말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쭉쭉쭉 강하게 뽑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소형주 장세가 맞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자반 회원들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회원이었다가 잠깐 쉬고 계신 분들 있죠? 빨리 들어오시고. 네. 언제 들어오셔야 되냐면 종목들 막 날아가고 그리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문가 입에서 목표가 높여야 되겠다 딱 이 얘기 나올 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맨날 재지만 마시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방에서 이거 말고 에드바이오텍이라고 있는데 에드바이오텍이 이게 보세요. 에드바이오텍이 무슨 테마주인 줄 아세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되긴 되는데 11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동훈 테마주예요.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알고 계시죠, 그죠?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이제 춘천, 한동훈 씨 부모님이 춘천 분이라면서요. 이제 춘천 출마 설 딱 나왔을 때 그때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씨가 12월 말에 불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 게 있었는데 요거는 급등할 때 수익을 좀 내드리고 10에서 15%인가 좀 팔아드렸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손실이겠죠? 그쵸? 회원한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초보들은 오히려 걱정을 할 수 있죠. 왜냐면 한동훈 춘천 출마 수혜주라고 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국회의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맞죠?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다니까. 안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얘기 무방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에드바이오텍이 우리 방 보유 종목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 살까봐 사거나 아니면 미쳤다 그러겠죠.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네, 그런 소리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괜찮다고. 네. 근데 어때요? 정말 괜찮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옛날 부방,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재료가 사라졌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세력이 남아있으면은 가게 돼 있어. 왜? 자기들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그죠? 올리더라 이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플러스 6%, 오늘은 14%로 마감했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갔어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 1등, 딱 10%.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내일 뽑겠죠, 그죠? 내일 다 팔아버리려고요. 이게 3,000원대 산 게 있고 4,000원쯤에 사놓은 게 있는데 내일 싹 다 팔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내일은 헤어져야 돼. 왜?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헤어져야 돼요.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쯤 되거든.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휴대폰 잘 들고 계세요. 매도사인 내드릴 테니까. 새해부터 매도사인 많이 나오죠, 그죠? 잘 팔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얘기를 또 꺼냈냐면 테마주는요, 특히 대선주, 바이오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경험을 하는 거라니까.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뭐 종목 토론방 들어가고 유튜브 많이 봐보세요. 되나. 이게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짬밥이거든요. 여자분들은 짬밥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짬밥? 뭐지? 네. 군대 용어인데 그걸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 네. 짬밥이에요. 근데 웃잖아요. 안 끝났다고. 뭘 이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근데 이것만 그랬을까요? 깨끗한 나라 보세요. 이건 어디예요? 청주. 청주 출마, 수혜주. 상한가 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대장이었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11%까지 급락했었어요. 12월 27일 날? 맞죠? 네. 불출마 선언 그거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때요? 그 이상으로 올라왔죠. 오늘 장중에 무려 17%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말에 그죠? 괜히 그 동의 안 했으면 오늘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어지간하면은 본전 매도했거나 좀 수익 보고 팔지 않았겠어요? 귀찮으면 안 팔아도 되고, 그죠? 충청도 분들이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충청도 분들 중에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성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냅둬유.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한 게 있거든요. 네. 아유, 뭐 냅둬유 이러면서 네. 안 파세요? 아유, 냅둬유. 그런 분들 잘합니다. 네? 작은 거에 신경 쓰 연연하지 않으세요. 냅둬도 돼요. 근데 어쨌든 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고 돌아섰죠, 그죠? 이것만 그랬을까요? 용산 한동훈 용산 출마설 나왔을 때 상한가 간 우두머리가 바른손 ENA거든요. 여기서 폭락했죠. 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8%까지 급등했어요. 세력이 나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왜냐면 상한가 나왔을 때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래가 많아요. 그러면 세력이 텄을 수도 있어. 이건 그래요. 세력이 그냥 짐 싸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인데 통상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게 어때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개별주, 테마주, 특히 바이오하고 대선주는 짬밥이에요.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거 갖고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책주 중에서 저출산 가겠다 그래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사무실 직원 얘기하는데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 뭐 어디죠? 네. 그 제 뒤에 김 실장님, 네. 김 실장님도 저출산 관련주 강조 많이 했다면서 그 방도를 뭐 수익 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거. 동요 안 하고 안 끝났다 이러면서, 그죠? 네. 뭐 목소리 하나 떨리는 거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선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총선에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어떻게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9월 추석 때는, 그죠? 9월 추석 때는 이재명 씨가 갑자기 막 단식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꼬였거든요. 단식. 그때 그래가지고 9월달에 원래 작년 9월 추석 때 대선주에 많이 가야 되는데 단식을 한 일주일 하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20일 넘게 21일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또 대선주 못 가게 방해했거든요. 요번에는 뭐 본인이 뭐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뭐
당한 거죠, 본인도. 그죠? 근데 어쨌든 또 꽈놨어요, 약간. 근데 꽈놨는데 하루 만에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얘기한 거 중에 이낙연 씨 것 빼곤 다 얘기했죠, 그죠? 네. 테마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세력은 이제 개인들이 아이고 이재명 씨 또 피습 당해가지고 또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서 꼭 그래요, 주식을 이걸 위험하겠다 막 이러시는데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개미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털리는 동안에 세력들은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털 거 털고 살 거 사고 올릴 거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개미들이 연말에 걱정했던 종목들이 전혀 네. 요동 저기 뭐야 크게 나빠지는 게 없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은 이게 뭐냐면 바이오 있죠, 바이오. 약간 바이오 쪽으로 올라간 것도 맞아요. 100% 그렇다고 하기도 뭐한데 약간 뭐 미생물 특허균주 이 얘기 나와서 올린 거거든요. 미생물 특허균주 기사는 내가 올리더라고. 미생물 특허균. 이거를 바이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바이오라고 해도 되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시간에 관련주 저기 뭐야 저출산 관련주 얘기했는데 제로투세븐이 오늘 17%로 끝났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이게 6% 또 올랐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거래량을 보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에서 제로투세븐이 거래량도 많고요. 아무튼 6% 추가 상승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서 사시면은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놓으셔야 된다니까. 네. 기회가 좋은데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 좀. 응?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볼 거면 딱 한 사람 거나 보지 여러 사람 거만 걸쳐서 보지 마시라니까요. 시간 뺏기고 오히려 저기 뭐예요? 노안만 하요, 노안. 40대부터는 노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노안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노안 오세요. 노안이 심해지면은 나중에 큰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안이라도 와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쵸? 네. 제로투세븐도 시간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판 거 중에 아미노로직스라고 있거든요. 오늘 다 팔아버렸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 더 가져가고 싶었는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자꾸 풀리길래 상한가 밑에서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네. 1950원이 상한가인데 1910원인가? 다 팔아버렸어요. 이런 것도 저희 파는 게 있습니다. 싹 팔아버렸어요. 네. 싹 정리해버렸어요. 딴 데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때요? 지수는 무너졌지만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12월 말에 개미들이 투매해서 약간 떨어졌었던 누구죠? 한동훈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누구부터 올라와요? 개미들이 관심 없었던 쪽부터. 개미들이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으니까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불출마 관련된 종목들 딱 얘네들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안 샀거나 개미들이 샀었지만 많이 판 쪽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 정확하게 하셨죠, 그죠? 네. 이쪽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에 뭐 태평양물산 이런 거 막 저한테만 물어보고 싶으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태평양물산이나 뭐 아니면 DTNC 이런 거? 하여튼 뭐 앞에서 많이 가던 거 뭐 부방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으시죠? 인수외부 시스템 이런 거, 그죠? 네. 맞으면 1번 찍어보시라니까요. 네. 별로 안 찍으실 것 같긴 한데 이쪽 얘기는 한동안 안 해드려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야죠.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왜? 뭐가 보세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해줄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태평양물산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전문가 초짜일 때는 여기다 선을 딱 꺼놓고 여기 절대 안 깨지니까 팔면 안 된다, 사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안 해드릴까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털릴 사람은 털리게 해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팔면 안 된다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팔 사람은 팔아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누구 보시면 돼? 오픈돌이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 이게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점이 13,000원이죠. 13,700원. 여기 9,500원 정도거든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이 정도 후벼 파니까 개미들이 무서워갖고 털고 나가니까 올라온 거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안 팔고 더 사거나 신용이 늘어나면 박살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인스웨이브 이거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이게 힘못 쓰는 거예요.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고. 응? 왜 힘못 써봤어? 왜 힘을 못 쓰겠어? 이건 여기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여기 똑같아요. 원래는요, 여기가 바닥이어야 되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바닥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저만 하겠어요? 누군가 하고 있겠죠, 그죠? 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왜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팔 사람은 팔게 냅둬야 된다고. 그래야지 반등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막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터질 일인데 막는다고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가 지지입니다. 반등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당장은 위로인 것 같지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범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 생긴다고 그게 사라지겠어요? 자수하는 게 낫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간만 끄는 거예요. 시간만.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 아니 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많긴 하던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쪽은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 돈이 되는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꾸 뭔 얘기예요? 저출산 쪽을 얘기하잖아요. 어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냐고. 하지만 추천하는 건 아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추천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안 되는 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으면 얘기 잘 안 합니다. 사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 중형주보다도 소형주 기회니까 지금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네,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신 다음에 올라갈 종목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문자반 회원들 한두 명씩 꼭 연락 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기다린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보여드렸지만 대형주가 폭락을 하고 기관이 물량을 때려 붓고 뭐해도 아까 어때요? 소형주 전혀 안 빠지죠? 그렇죠? 지금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냥 어물쩡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우리 회원들 중에 지금 잠깐 쉬고 계신 분들 있죠? 네, 괜찮으니까 제 연락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실 그죠? 연락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빨리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또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언론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위기 올까봐 머뭇머뭇거리시는 분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왜? 눈치는 챘거든요. 바닥이구나 올라가겠구나 눈치는 챘는데 이제 그런 뉴스 보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지금은 누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내냐면 올해 누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내겠어요? 네. 눈치 빨리 채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니까. 망한다는 소리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경 그만 쓰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방도 아까 뭐 아가방 컴퍼니, 에드바이오텍 이런 거 쭉 얘기해드렸죠, 그죠? 연초부터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네,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리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뭐 하신다 그랬더라? 잠깐만요. 제 방송 끝나면 이분 방송도 들으시면 돈 많이 되세요. 이분 저기 한다는 저출산. 네. 저출산 관련주도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출산 관련주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추가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자하고 남자는 관점이 약간씩 다르니까. 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내가 종목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김 시장님 방송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분 저기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도 하시니까 유튜브에다가 이제 무쏘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또 동일한 사진 나오니까 그쪽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네. 아무튼
올해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해 돈 많이 버실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 메일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내일 에드바이오텍이랑 아가방 컴퍼니 매도사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침에 휴대폰 잘 보고 계세요. 매도사에 나오면 신나게 파시면 돼요. 네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